자, 이제 109페이지죠. 10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03번 대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17조 보세요. 117조. 대리 행위 능력.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대리 능력인데, 자, 대리는 기본적으로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없다면 행위 자체가 완전히 무효죠. 그래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요구됩니다. 그럼 이제 행위 능력이 필요할 것인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필요 없다. 그 말은 행위 능력 필요 없으니까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습니까? 대리인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죠. 대리인 될 수 있어요. 그럼 미성년자 대리인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잖아요. 좀 될 수 있다고 써놓고 보겠습니다. 그럼 피성년 후견인 대리인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될 수 있어요. 다 될 수 있죠. 다 제한 능력자. 그죠? 근데 이제 이거랑 헛갈린 게 하나 있을지 모릅니다. 방금 우리가 대리권 소멸을 본사, 대사, 성파에 오셨거든요. 본사, 대사, 성파. 그래서 방금은 성년 후견 게시받으면 대리권 소멸한다 해놓고 지금 이제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 될 수 있다 그러죠. 근데 이 위아래는 전혀 다릅니다. 이 밑에 쪽은 여기는 본인이 정상인을 뽑았어요. 능력자를 뽑았는데 그 후에 피성년 후견인 되면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죠. 그때 본인을 위해서 대리권 소멸한다고. 여기는 본인이 이런 자임을 알고 뽑으면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임을 알고 뽑을 수 있잖아요.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이자가 하는 행동을 이자들이 책임 안 지죠.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지니까 본인이 이런 자임을 알고 뽑았다면 될 수 있다 그 말이고, 여기는 처음에는 능력자를 뽑았는데 상태가 안 좋아지면 대리권 소멸한다 그 말입니다. 위아래 전혀 달라요. 자, 그럼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갑이 엑셀을 팔아야겠어요. 바쁜데 대리권을 줘야겠어요. 근데 동네에 의리라는 여상 다니는 여고생이 있어요. 여상. 미성년자. 갑이 대리권을 줘야겠는데 내 주위 성인보다 의리 훨씬 나아 보여요. 여상 다니면 경제관념도 있겠죠. 이 어음수표, 상법수표 여기 상법. 그래서 너가 한번 팔아봐 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미성자에게. 알고 뽑았죠? 미성자임을 알고 너가 한번 팔아봐 라고 매도할 숙고행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갑을 대리해서 엑셀을 팔 권한이 있죠. 그래서 의리평을 만나서 엑셀을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누구 이름이 현명합니까? 갑 이름 현명하고. 그럼 팔으라니까 팔았죠? 그럼 이 행위대로 갑은 책임져야겠죠? 책임져야 된다. 근데 갑이 만약에 을 매매한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갑이 병을 찾아가서 이걸 제한 능력 미성년임을 이유로 이걸 취소하면 되겠습니까? 미성년을 이유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만약 이것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우리는 모든 행위를 다 우리 자식들을 시켜야 돼요. 애들을. 그래서 A가 행위해서 마음에 들면 가만히 있고 안 들면 취소하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뽑았으니까 이 행위들을 책임져야지 나중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병 찾아가서 이걸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대리인 될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이제 을한테 야 너 빨리 이제 화장 지워. 옷도 청바지 입어. 교복 입어 교복. 그래서 을을 교복 입어 들어가요. 아무리 그런 것이 세상에 교복 입으리랑 매매하면 어떡해? 라고 취소 못하는 겁니다. 알고 뽑았으니까. 단 다른 걸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병이 보기에 어쨌건 애가 막 화장 막 치러 갔어요. 근데 딱 보니까 미성년자더라고요. 그래서 사기 강박했다. 사기 강박. 그럼 이걸 이유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이유로 취소 못한다? 제한 능력.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제한 능력. 그래서 자, 책을 보시면 117조 밑에 양거로 1번 본조가 117조겠죠? 본조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가로열고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 등이라 하여
본인이 그 다음에 이 말을 쓰세요. 이 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쓰셔야 돼요. 다시 본인이 그 다음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제일 중요한 말이 빠졌어요.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다음 페이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컨대 이제 갑을병을 A, B, C로 바꿨습니다. A가 자기 소유 토지를 매도하도록 18세 미성년자 B에게 대리권 소유했다면 후에 B가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해 A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까지. 그래서 그 다음 물론 비법정 대리인 부모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취소 못한다. 알고 보았으니까. 자, 그럼 오늘 알아야 문제 봐보세요. 자, 3번 문제. 3번 보세요. 갑 대리인 을 나왔죠? 갑을병 나왔죠? 그리고 제일 끝에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럼 답이 몇 번이나 했죠? 4번, 5번, 4번, 5번. 갑을병 나오고 틀린 거 그러면 지난주 했잖아요. 몇 번? 4번, 5번. 그리고 대리인 나오면 봐보세요. 항상 우리 시험 똑같아요. 갑이 본인, 우리 대리인, 병이 상대방입니다. 항상 똑같아요. 매도할 대리권수요. 3번 문제 봐보세요. 갑 대리인 을이라 나오죠? 갑 대리인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도록 약정하였다. 틀린 거죠? 그럼 자 1번 했고 2번. 을이 병의 기망행위 여기까지. 을이 병의 기망행위. 그럼 병이 누구를 기망했어요? 예? 병이 누구를 기망했어요? 사람 앞에 을밖에 없어요. 을을 기망했겠죠? 그럼 이 말입니다. 대리인이 당했어요. 그럼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전 시간에. 그래서 그 다음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 본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죠? 을이 당했으니까 하자. 다음 3번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 이름 동그라미 현명했죠? 갑 이름 기자고 갑 인장을 나라는 때 유효한 대리 될 수 있죠? 현명했으니까. 4번 을이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현명 안 했죠? 특별한 사정이었으면 그 삽시는 자기가 누구예요? 대리인. 사람들이 이걸 알면서 틀려요. 자기가 본인인 줄 알고. 자기가 누구예요? 대리인. 그럼 5번이 답이겠죠? 만일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취소 못한다라고 방금 했습니다. 이게. 제한 능력을 이유로. 그래서 아무튼 갑을병 나오고 틀린 거 그러면 시간 없으면 4번 5번부터 읽으셔야 돼요. 4번 오면 답이에요. 항상. 4번 5번. 오른 밑에 4번 문제 있죠. 4번. 제일 끝에 갑을병 나오고 틀린 거 그랬죠? 그럼 몇 번이 답이에요? 4번 오면 답이에요. 그냥. 4번 5번.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게 찍으시라고요. 그러게. 책으로 오시면 이제 우리 객관식이라 찍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110페이지 와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대리 일반적이 끝났고 이제 제4절 복대리가 있죠. 복대리는 일단 그 110페이지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거기 111페이지는 약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11페이지는 3월달 위해서 오늘 예습이라 생각하시고 오늘은 110페이지를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자, 대리인은 누구를 대리합니까? 누구를 대리해요? 본인. 그래서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을 대리하고 본인 이름을 현명하죠? 그러죠? 절대 표현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럼 복대리인은 누구를 대리해요? 복대리인은 누구를 대리해요? 본인일까, 본인? 대리인 그 말이 본인을 대리해요. 복이 있든 없든.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럼 복대리인이란 자, 본인이 A도 선임하고 B도 선임하면 본인이 선임하면 다 대리인이요. 다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합니까? 공동 대리합니까? 각자 대리 그랬죠? 그래서 본인이 선임하면 다 그냥 대리입니다. 그럼 복이란 말은 복이 중복 복자거든요. 중복됐다. 그래서 대리인이 선임했다 그 말이에요. 대리인이 중복관계. 그래서 복이 뭐예요? 대리인이 선임했다. 대리인이 자기 자신 이름으로 선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복대리인이랑 연결하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자가 복대리인, 복대리인. 그래서 누구 대리인이요? 본인의 대리인. 이걸 시험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라고 틀리게 냅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누구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그럼 누구 이름을 현명해요? 본인 이름. 본인 이름을 현명해요.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그 다음에 누가 선임했어요? 대리인이 선임했다. 본인이 선임하면 다 그냥 대리인이요. 다 그냥 대리인. 그리고 각자 대리. 근데 복대리란 중복. 대리인이 선임했다. 대리인. 그 다음 누구 이름이에요? 예? 자기 이름, 자기 이름. 자기가 누구예요? 대리인. 그럼 복대리인 뽑는 행위를 복임행위라는데 복대리인 뽑는 행위가 복임행위예요. 그럼 복임행위는 대리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복임행위는 대리행위이다. OX 뭐예요? 그럼 찍지 마시고 항상 대리인가 아닌가는 기준이 뭐예요? 현명. 현명해야 대리고 현명 안 하면 대리 아니죠.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네? 자기가 본인입니까? 대리인. 본인 이름 아니죠? 현명 안 했잖아요. 그래서 대리행위 아닙니다. 다시 대리란 현명을 해야 대리였죠. 자기가 본인이에요? 대리인. 현명 안 했죠? 그러니까 복임행위는 대리행위 아닙니다. 그럼 복임행위는 뭐라 그래요? 그냥 복임행위 그래요. 대리행위 아닙니다. 이게 복잡한 복자가 아니에요. 단순한 자리 딱 논리적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복잡한 뜻이 아니라 중복 듣다 중복. 대리인이 선임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 대리하라고? 본인 대리하라고. 그럼 이제 다시 봐보세요. 자, A가 A, B, C, D 다 대리인이죠? 대리인인데 A가 E를 선임했는데 A는 나를 대리하라고 A를 대리하라고 E를 선임했대요. 그럼 얘 복대리인입니까? 복대리인 아니에요. 아니 나도 내 대리인 뽑을 수 있잖아요. 얘는 그냥 A의 대리인이에요. A의 대리인. 근데 이번에 A가 F를 선임했는데 이제 갑을 대리하라고 나의 본인. 갑을 대리하라고 선임했다면 그러면 대리인이 선임했죠? 누구 대리하라고? 본인 대리. 이자가 복대리인, 복대리인. 그래서 두 개를 잘 비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무슨 말이 복? 대리인이 선임했다.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그걸 하시면 돼요. 그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임이 뽑았다 그 말이죠. 선임이 무슨 말이에요? 뽑았다. 그게 숙권행위. 그래서 복대리인은 뽑힌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대리인은 언제나 의무대리인이에요. 언제나 의무대리인. 즉 보세요 여기 의무대리인이 뽑아도 의무대리인이고 법정 대리인이 뽑아도 뽑았다 이 말 때문에 숙권행위 언제나 의무대리입니다. 복대리는. 그래서 이 용어의 답이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 정리와 이 사례 보시고 복대리인 뭔가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F는 누구를 현명해요? 갑. 저는 갑대리인 F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책으로 오시면 110페이지 01번 복대리인 있죠? 자, 책을 보세요. 복대리인은 그 다음 대리인이 쓰세요. 이렇게 저같이 복대리인 여기 대리인이 이 글자 이 쓰시고 이렇게 동그라미 복대리인이 이렇게 복대리인이 이 쓰시라고요. 자신 이름으로 선임 동그라미 선임한 그 다음 본인의 대리인 동그라미입니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 복대리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한다. 다음 밑으로 세 번째 줄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며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즉 대리행위로서 선임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 대리행위 아니다. 그 말입니다. 대리행위 아니다. 그리고 복대리인은 법률행위가 선임 법률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된 것이므로 동원하십니다. 언제나 의무대리인 동그라미 언제나 의무대리인이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대리인은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대리인과 복대리인 각자에게 원칙적으로 단독 대리권이 인정된다. 그 말이 이제 A와 F도 각자들이 합니다. A도 갑을 각자들이, F도 갑을 각자들이. 왜냐면 F도 갑의 대리인이니까. 그게 지금 보신 단독 대리권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 이제 오른쪽 페이지 할 텐데 오른쪽 페이지 약간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어렵다 대리가 그러면 여기만 해서 여기 110페이지만. 다음 페이지는 3월달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111페이지는 예습이에요. 예습. 3월달 위해서. 3월달에 처음 하면 어려울지 모르니까 한번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갑이 X를 팔아야겠어요. X를 팔게 해서 우리에게 나 대신 팔아줘라고 매도할 대리권 수여했다. 매도할 수권행위. 그럼 우리는 이무대리인이죠. 수권 받았으니까 이무대리인. 그럼 우리는 X를 자기가 팔아야지 자기 멋대로 복대리인 선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갑이 보기에는 X를 팔 가장 적임자가 을이니까 자기가 안 팔고 을을 선임했겠죠. 뭐 예를 들면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한 20분 걸려요. 20분. 갑은 팔 때 지하철에서 한 20분 걸려요. 빨리 걸으면 15분 그러는데 을은 그래요. 업지봉 커달대요. 지하철역에서. 그래요. 사람들이 보고 와서 건물이 막 금이 같네요. 갑의 얼굴은 빨개지거든요. 을은 그래요. 아니 금한건 금을 봤어요. 라고. 그래서 갑이 보기에 이거 팔 가장 적임자가 을이니까 대리권 좋겠죠. 근데 갑보다 더 쑥맥을 뽑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무대리인은 자기가 대리하지 원칙 복인권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 복인권 없어요. 원칙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승부 본인이 승낙했거나 본인이 승낙허락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한 명 뽑을게. 그랬더니 갑이 그래 뽑으세요. 그러면 뽑을 수 있어요. 승낙. 부득이한 사유랑 이제 갑이 을에게 맡겨두고 갑이 아프리카 무전여행 갔어요. 핸드폰 연락도 안 돼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네. 그것도 못해요. 연락도 안 되지. 그것도 못하지. 그럼 부득이하면 갑 승낙 없더라도 뽑아야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승부가 있을 때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허체는 자기 계약 상반대리고 여기는 무승부가 아니라 복승부. 복대리는 승부가 있을 때 뽑을 수 있다. 다음 뽑았다면 잘 뽑아야겠죠. 선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A는 이제 B를 만나서 X를 팔 권한이 있죠. 누구 이름이 한 명이에요? 갑 이름. 근데 A가 대리행위 하다가 갑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을도 책임져야 돼요. 내가 선임 감독을 잘 못해서 A가 본인에게 손해 끼치면 을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선임 감독을 잘 했는데 A가 본인에게 손해 끼치면 잘못 없죠? 그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 그래요. 선임 감독할 때 과실 잘못 있다면 그때 을도 본인한테 책임진다. 근데 선임 감독할 때 과실이 없다면 을은 갑한테 책임 안 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쪽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 다음 이제 법정 대리인. 자, 갑이 자식이에요. 자식에게 부동산 하나 있는데 이걸 팔아야겠어요. 그럼 을이 부모님이라 해서 부모님 법정 대리인. 을이 부모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손자한테 하나 줬어요. 근데 그걸 팔아야겠더라고요. 그러면 자 여기 이무대리는 갑이 대리권 주고 싶어졌죠? 그죠? 근데 법정 대리는 자식이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내가 원했을 때 부모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이걸 팔아야겠는데 내가 부동산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동산을 잘 모르면 당연히 갑을 위해서 한 명 뽑아야겠죠. 그러죠? 그래서 법정 대리는 복대리인을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내가 부동산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갑을 위해서 언제나 선임할 수 있어요. 언제나.
그럼 A는 이제 B를 만나서 X를 팔겠죠? 누구 현명해요? 갑 현명하고. 대신 A가 본인에게 손해 끼치면 얘는 무조건 책임져요. 잘못 있든 없든 그것을 무과실 책임이랍니다. 그래서 얘는 원칙적으로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언제나 책임져요. A가 갑에게 손해를 끼치면 고의과실 잘못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근데 이제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뽑았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인을 뽑았다면 책임이 여기처럼 깎여요. 경감된다. 그래서 이때는 선임감독상 과실책임으로 바뀌어요. 선임했다면 그때는 무과실 책임에서 선임감독상 과실책임으로 책임이 좀 경감됩니다. 이렇게. 어렵죠? 그러니까 3월달 할 거라 해서 원래 3월달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미리 한번 예습사 하는 거 이거. 그래서 한번 여기는 그냥 듣고 이주셔도 되냐. 여기까지만 일단 정확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111페이지 봐보세요. 자 법조문 120조 있습니까? 120조 이무대리인의 복인권 써있죠? 자 대리권이 법률행위가 뭐예요? 수권행위. 법률행위와 부여된 경우 이무대리. 대리인은 더구나 칩니다. 본인의 승낙 동그라미. 그게 승. 있거나 그 다음 부득이한 사유 동그라미. 승부. 승부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써있죠? 그러니까 원칙 선임 못합니다. 승부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다. 그럼 밑으로 두 번째 줄 내려오세요.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이러한 있습니까? 찾았어요? 그 다음부터 밑줄. 이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그 아랫줄.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까지. 다음 하단에 2번 책임이 있죠? 자 121조 보세요. 1항 전조후 규정에 의하여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보세요. 전조후 규정이 승부에 의하여 그 말입니다. 승부. 다시 1항 전조가 몇 조예요? 120조. 그럼 전조후 규정에 의하여 그 말이 승부에 의하여 그 말입니다. 승부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그 말이 아까 선임감독상 과실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설명드렸죠? 네, 넘기시면 여기는 법조문만 딱 그래 보시면 돼요. 넘기시면 그 다음 03번 법정대리인 복인권과 책임이 있죠? 자 122조 보세요. 자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그 다음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책임, 무과실 책임.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 1항이 청한 책임이 이거 전조. 그래서 선임감독상 과실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법조문 바로 아랫줄.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인권이 있다. 밑으로 두 번째 줄. 그러나 복대리인 행위 관해서는 자신의 선임감독 과실 여부를 떠나서 전적인 책임 가로열고 무과실 책임 도노신다. 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선임감독상 과실이죠. 과실이 있는 때만 책임진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04번 복대리인 지위가 있죠. 법조문만 123조 1항.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려요? 본인 대리. 2항.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보세요. 을도 X를 팔 권한 있죠? A도 을과 똑같이 X를 팔 권한 있죠?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더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복대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복대리는 일단 의의만 하세요. 일단. 그리고 이쪽은 3월 달에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꼼꼼히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나중에 시간 나면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근데 의의까지는 여기까지 일단 정확히 하시고. 그러니까 막 어렵다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거기까지 딱 하시면 돼요. 너무 한꺼번에 다룰 수 없잖아요. 자 이제 113페이지 제5절 무권대리 있습니까? 대리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한 겁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온 적 없어요.
자, 이제 무권 대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무권 대리는 먼저 표현 대리와 그 다음에 협의가 좁은 의미죠.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나누는 기준이 이렇게 합니다. 무권 대리 중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것과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협의 무권 대리 그래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무권 대리 하면 보통 이걸 말해요. 이걸.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반드시 이 말을 써줘야 됩니다. 그냥 무권 대리 하면 보통 이걸 말하니까. 아시겠죠? 그럼 먼저 이거부터 공부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무권 대리 하면 뭘 말한다? 협의의 무권 대리. 그래서 이거부터 공부합니다. 그럼 자 책을 보시면 제5절 무권 대리 써 있죠? 자 아랫줄 무권 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로 구분한다. 거기서 밑으로 5번째 줄 무권 대리 중 있죠? 무권 대리 중 표현 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협의의 무권 대리다 라고 설명드렸죠? 넘기시면 그래서 01번 협의의 무권 대리 있습니까? 1번이 계약의 무권 대리죠? 이게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117페이지 117 그 중간에 2번 단독행위 무권 대리 있죠?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둘 다 하면 둘 다 깔려서 1번 계약을 틀려요. 시험에 안 나올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14페이지 1번 계약의 무권 대리만 할 겁니다. 여기 이제 간단히 일단. 자, 이제 여기가 협의의 무권 대리죠? 그럼 제목을 잘 보세요, 제목.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현명. 현명했습니까? 저 현명했다. 현명했습니다. 근데 대리권 없다 그 말이죠? 대리권 없는데 현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본인은 대리권 준 적 없죠? 그래서 무권 대리 하더라도 본인한테는 무효입니다, 무효. 내가 대리권 주면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한테는 효력 없다. 단 본인이 추인하면 그때는 소급해서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무권 대리랍니다. 그럼 자 이제 갑에게 X부동산 있거든요.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을이 평을 만나서 X를 팔아버립니다. X부동산 매매계약. 갑 이름 현명하고 이게 무권 대리입니다. 다시 이게 무권 대리권 없죠? 현명했죠? 이게 대리, 무권 대리. 그럼 이런 일은 둘 사이 가까울수록 많이 일어나겠죠. 집안에 보통 많이 벌 수 있고 혹시 해본 분이 있을지 몰라요. 당한 분이 있을지 모르고 아버지 걸 자식이 몰래 팔아먹을 수 있죠. 남편 걸 와이프가 몰래 팔아먹을 수 있죠. 형 것을 동생이 몰래 팔아먹을 수 있죠. 이렇게 보통 사이가 친하면 친할수록 무권 대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둘이 전혀 몰라요. 얘는 이건희 회장이고 저예요. 그럼 제가 무권 대리하면 얘가 속겠습니까? 너 미친놈 아니야? 그러겠죠. 저 이건희 대신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이가 전혀 엉뚱하면 무권 대리 일할지 아마 않을 겁니다. 뭔가 둘이 좀 가까우니까 얘도 같이 이렇게 했겠죠.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대리권도 안 줬으니까 우리 아무리 내 이름 사칭하고 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해도 나한테는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 지금 무효란 말은 3억에 매매했단 말은 둘 간에 아무 효력 없으니까 나는 소유권 넘길 의무가 없고 비용도 3억 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무효죠. 그럼 원래 무효인데 자 갑이 보기에 대리권도 안 줬는데 참 잘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그럼 추인하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유효. 그럼 무권 대리 원래 무효죠. 원래 무효인데 무효로 확정됐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효력이 바뀔 수 있죠. 그것을 불확정적 무효랍니다. 불확정적 무효. 똑같은 말로 유동적 무효 그래요. 다시 현재 무권 대리 원래 무효인데 무효로 확정된 게 아니라 나중에 거꾸로 효력이 바뀔 수 있죠. 그 상태를 유동적, 불확정적 그래요. 그래서
갑이 추인하면 유효가 됩니다. 그리고 갑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효인데 갑이 적극적으로 추인을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하면 그때 이제 유동적이 무효로 확정돼요. 무효로 확정된다. 또 본인한테는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도 권리가 있어야겠죠. 상대방 먼저 최고권이 있어요. 최고권. 최고권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악이더라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물어보는 거예요. 최고란 상대방이 갑한테 물어봐요. 당신 자식이 이런 행동했는데 혹시 마음에 들면 추인할래 말래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당신 자식이 대리권 없는 주제에 이런 거 했는데 혹시 이거 마음에 들면 추인할래요? 라고 알았더라도 물어볼 수 있죠. 몰라도 물어볼 수 있고 그럼 뭘 모르고 뭘 알았던 거예요? 이거 행위 당시에 우리에게 대리권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당신 아들이 한 짓거리 인정할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악의도 최고할 수 있다. 병이 최고인데 갑이 추인할게요. 그럼 유효가 돼요. 갑이 추인 못해요. 그럼 거절이 된다. 무효. 거절하면. 그럼 갑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는데 최고인데 갑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거절하면 무효가 돼요. 갑 의사대로 되죠? 근데 갑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제 본인이 이제 그걸 법에 써놓은 겁니다. 본인이 확답을 이게 발신주의. 발하지 아니할 때는 원칙대로 있겠다고 원칙대로 무효. 그럼 무효로 보면 추인으로 봐요, 거절로 봐요? 거절로 본다라고 이제 법에 쓰이는 겁니다. 원칙대로 있겠다. 그래서 거절로 본다 그 말은 무효로 확정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했죠. 발신주의, 무체발, 격승발 했다라고. 첫 시간에 무체발, 격승발. 이게 그 발신주의예요. 무권들이 최고 발신주의. 기억나시죠? 무권들이 최고 발신주의. 기억 안 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3교시 때 물어보면 모를 거라 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 이제 병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한 의사표시들을 없앨 수 있어요. 그걸 철회한다. 단 철회는 선인 경우만 가능해요. 자기 마음대로 이걸 없앤 거니까. 그럼 무효로 확정된다. 그러니까 선이란 뭐죠? 계약할 당시에 우리에게 대리권은 없다는 걸 몰랐는데 계약할 때는 매출 후에 알게 됐어요. 내가. 그럼 속았잖아요. 괘씸하죠? 너 이놈 그 전날 대리권도 없는 주제에 감히 대리인 행세를 해서 날로 속여. 괘씸하니까 놓을 수 있죠? 처리할 수 있다. 선이만. 그래서 이것을 선처리예요. 선처리. 선이만 처리할 수 있다. 악의는 못해요. 선처리. 그럼 이것은 악의도 물어볼 수는 있죠? 이건 선이만이니까 이것은 악의도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처리 그러면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무권대리는 다 무효예요. 무효 결국. 어떨 때만 유효가 되죠? 내가 추인했을 때만. 그래야겠죠. 내가 대리권도 준 바 없으니까 내가 인정했을 때만 내가 책임져야겠죠. 갑이 추인했을 때만 유효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무효. 그럼 이제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인데 유동적 그 말은 아직 불확정적이죠. 불확정하면 갑이든 병이든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빨리 확정지어요. 그래서 유동적 상태가 한 번 유효가 되면 더 이상 무효로 못 바꿔요. 반대로 유동적 상태가 한 번 무효로 확정되면 더 이상 유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추인하면 거절 못해요. 반대로 갑이 거절하면 추인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럼 갑이 먼저 추인하면 유효가 되니까 상대방은 철회 못해요. 이제. 그렇겠죠?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철회하면 무효가 되니까 갑은 이제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아시겠죠? 다시 유동적이란 불안하잖아요. 빨리 확정져요. 한 번 유효가 되면 무효로 될 수 없고 거꾸로 한 번 무효가 되면 유효로 될 수 없다. 갑이 추인하면 선이어도 철회 못해요. 병이 먼저 철회하면
갑은 추인할 수 없다. 이게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시험은 거의 여기서 나와 이제. 자, 그럼 이제 책을 보시면 11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노란색 1번 계약의 무권대리 있죠?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본인의 추인 보세요. 자, 130조. 대리권 음자가 타인의 대리인을 한 계약은 가로칩니다. 가로.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가로. 그 다음 본인에 대하여 효력 없다가 무효죠. 무효. 그 말은 추인해야 유효 그 말이죠. 자, 133조 추인효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 동그라미.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가 유효. 그러나 제3자 권리 해할 수 없습니다.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있죠. 동그라미 2번을 잘 보세요. 추인은 무권 대리인 동그라미하세요. 무권 대리인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방 동그라미, 기타 그 승계인 동그라미. 승계인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예컨대 나오죠. 예컨대 갑소의 X 부동산을 그 아들 을이 대일권 없이 병에게 매도하고 병이 다시 이를 정에게 매도한 경우 갑은 추인의 삽시를 을병정 정이 승계인이죠. 누구에게나 할 수 있다 그래서요. 자, 이 말입니다. 다시 갑이 X가 있는데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어요. 근데 우리 병을 만나서 X부동산 매매기 하겠습니다. 누구 이름 현명이에요? 갑 이름. 이게 무권 대리죠. 그리고 등기까지 넘겼대요. X부동산 등기까지 넘겨버렸다 이렇게. 그럼 원래 무효죠? 둘 간에 원래 무효예요. 원인이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입니다. 무효. 병 소유권 취소 못해요. 근데 병이 일단 등기가 있으니까 정한테 팔았어요. 팔고 정한테 등기했다. 그럼 정은 절대적 무효. 선이 약이 불문하고 0은 0. 그래서 정도 무효입니다. 그러죠? 절대적 무효. 근데 이제 와서 이제 갑이 추인한대요. 내가 그냥 인정해줘야겠다. 그러면 을한테도 추인할 수 있고 병한테도 할 수 있고 정한테도 할 수 있겠죠? 너 그냥 소유권 가져라고. 누구한테는 할 수 있다를 지금 동반친 겁니다. 누구한테는 인정할 수 있겠죠? 이제 비교하실 게 115페이지 와보세요. 제일 밑에 반가로 4번 추인 상대방 그래서 132조 있습니까? 이거랑 이제 비교하셔야 돼요. 자, 추인 거절 상대방 써있죠? 보세요. 추인 거절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추인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죠? 그거랑 비교하실게. 다시 갑이 X를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네, 우리 병을 만나서 X를 매매했어요. 갑 이름 현명하고 이게 무권 대리고 원칙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추인이니까. 자, 갑이 여기서 추인하고 싶어요. 추인. 그럼 병한테 바로 추인하면 되죠. 근데 갑이 을한테 추인했어요. 그럼 을은 그 사실을 병에게 알려야겠죠. 병에게 추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서 병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병이 이제 세 번째로 선이라면 이걸 처리할 수 있다. 그럼 시간적으로 이게 빨랐고 시간적으로 처리가 늦었더라도 추인 사실을 얘가 모르죠. 그럼 얘한테 대항 못 하잖아요. 그 말이 얘가 처리하면 이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 그래서 추인은 을한테서 할 수 있지만 을이 빨리 알렸으면 처리 못합니다. 근데 병이 몰랐다면 이 사실을 처리할 사실을 몰랐대요. 추인 사실을. 그러면 병이 늦게라도 처리하면 이게 더 효력을 우선 발생해서 전부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이게 132조예요.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116페이지 정리해놨어요. 116페이지 4줄 있죠? 그 4줄이 이 그림과 이 132조가 서로 다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봐볼게요. 추인은 무권 대리인 대해서뿐만 아니라 상대방 기타 그 승계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왼쪽 그림. 다만 무권 대리인 대상 경우에는 선이 상대방 병에게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추인 사실을 모르는 선이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면 이 철회가 유효다 그랬죠?
이 철회가 유효다 말은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계약은 무효죠 무효. 철회하면 무효가 되니까. 헛갈리면 안 돼요. 철회가 유효다 그 말은 계약이 무효죠 무효. 철회하면 무효니까. 이게 유효다 그 말은 계약은 무효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헛갈리면 안 됩니다 하실 때. 그 다음 이제 자 115페이지 이제 보세요. 그 상단에 동그라미 6번이 있습니까? 115페이지. 그 세 줄이 이제 중요합니다. 작년 정답으로 나왔죠? 다시. 갑이 엑셀을 팔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리권 준 바 없어요. 근데 의리평을 만나서 갑소의 엑셀을 팔았습니다. 갑 이름 현명하고 이것이 무권 현명 대리죠? 그러죠? 그럼 원래 이제 둘간의 무효인데 갑이 추인을 하겠어요. 추인. 만약에 X부동산이 시가가 3억짜리라 이걸 3억에 팔았다 해보세요. 3억에. 그럴 안에도 팔까 말까 고민이었는데 우리 대륙관이었지만 이렇게 팔았네요. 추인하겠어요. 근데 추인하려면 이거 이 상태 이대로 추인해야겠죠? 이대로. 그러겠죠?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6억으로 추인한다 하면 되겠어요? 6억으로 추인해 줄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거 무효겠죠? 그러죠? 내가 그냥 추인하면 무조건 유효가 되면 뭔 6억 그래요? 6천억 그래버리지? 얘가 동의해야지 이게 효력이 있겠죠? 얘가 상대방이 동의 안 하면 이거 무효겠죠?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변경해 추인하거나 또는 이 중에 일부만 추인한다. 그런 것은 상대방 동의 없으면 추인이 무효겠죠? 당연하죠? 이겁니다. 자, 동그라미 6번. 본인 갑이 무권 대행의 일부에 대해 추인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또는 조건을 붙여서 추인한 경우에는 가로칩니다. 가로. 상대방 병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가로. 그 다음 무효이다 그랬죠? 무효이다까지. 그럼 자, 지금 한 걸 문제를 좀 확인해 보고 쉬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4번. 4번 보시면 무권 대리인 을 그랬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항상 우리 문제는 항상 을이 무권 대리인이고 항상 갑이 본인이고 항상 병이 상대방이에요.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4번. 무권 대리인 을이 갑 토지를 병이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다음 중 틀린 거 그랬죠? 일단 3번만 먼저 볼게요. 3번만. 자, 3번은 병 동그라미 병. 상대방이죠. 보세요. 병을 조론했단 말은 선철이 이걸 내려고 물어본 거 이거. 다시 병 동그라미 쳤죠? 병이 계약 당시 을 대리권 없음을 자, 안 경우 동그라미. 안 경우에는 갑오 추인 전이라도 매매 계약 처리할 수 없다. 이거 맞았죠? 선철이 악이니까 처리할 수 없다. 맞았죠? 맞는 말이고. 그 다음 자 5번 문제 5번도 동그라미 칩니다. 대리권 없는 을 동그라미 무권 대리인.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갑소의 토지를 매겼다. 옳은 거죠? 1번 병이 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매매계약 추인 여박답을 채과했으나 갑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갑의 이를 추인으로 본다? 거절이죠? 거절한 것으로 본다. 3번 갑이 매매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병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 효력이 있다. 틀렸죠? 상대방이 동의해 줘야겠죠? 그게 6번의 1번이에요. 6번의 1번. 무권 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 없다. 맞았죠? 무효이다. 그래서 작년에 6번의 1번이 정답이 1번. 옳은 거. 그 다음 다시 5번 문제. 5번의 5번. 갑이 병에게 추인한 후 그러면 갑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니까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죠. 다시 5번. 갑이 병의 추인 후에는 병은 매매계약을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5번 문제는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6번. 6번의 4번 지문. 무권 대리는 계약, 상대방 동그라미. 그럼 뭘 물어봐요? 병? 분명히 선처리 또 이런 거. 분명히 이거 뭐라 이거. 악의여도 채굴할 수 있다. 악의는 못한다.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동그라미, 안 경우. 그럼 제일 끝에 처리할 수 있다 들렸어요. 선 처리. 선임할 수 있는데?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시험에 모를 거 딱 정해 있습니다. 딱 정해 있어요. 그래서 오지선다를 내면 여기서 답이 거의 다 나와 여기서. 이제 몇 개 판례 아까 이런 거 몇 개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목건대리를 좀 덜 했으니까 10분씩 하시고 목건대리하고 이제 표현대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분 쉬겠습니다.